여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현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급히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냐? 뭐라고?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 서산의 작은 시골 마을, 이른 아침 안개가 논밭 사이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벌써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올해 66이지만 어깨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고 걸음걸이도 꼿꼿했습니다. 할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문을 열고 나온 손자 김지훈이 말했습니다. 20살이 넘은 청년이지만 목소리는 아직 수줍음이 많이 묻어났어요. 도윤은 빗자루를 세워두고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입대하는 날인데 어찌 늦잠을 자겠냐? 어서 세수하고 와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손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지우는 어릴 때부터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 외할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더욱 내성적이 되었어요. 엄마, 밥 차려줘. 지훈이 입대하는 날인데 든든하게 먹여야지. 딸 김현주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43세 나이에도 여전히 도윤에게는 어린 딸이었어요. 아버지, 지훈이가 너무 걱정되네요. 워낙 소심하고 내성적인데. 걱정 마라. 남자는 군대에서 사람 되는 거야. 내가 그랬고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다. 도윤은 거실 장식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공군 시절의 사진들과 훈장, 그리고 빨간 마우라가 정중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전투비행단 참모장으로 근무했던 시절의 추억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하늘을 누비며 조국을 지켰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할아버지, 밥 먹을까요? 지훈이 세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현주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따뜻한 흰쌀밥. 지훈아, 군대 가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첫째다. 아프지 말고 동기들과 잘 지내고. 네, 할아버지. 지훈의 대답은 여전히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손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언제부턴가 지훈의 눈에는 활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다가 결국 군 입대를 선택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이 위축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요? 도윤이 물었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다녀올게요. 문제없이요. 그 말에 도윤의 마음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는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가득했는데 손자에게는 그런 기백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도윤은 지훈을 불러 장식장 앞으로 갔습니다. 지훈아, 이 마우라 보이냐? 빨간 마우라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선명한 빨간색이었어요. 이건 할아버지가 전투비행단에서 받은 명예의 상징이다. 진짜 용감한 조종사만 착용할 수 있는 거였어. 언젠가 지훈이도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군인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지훈은 마우라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처럼 용감하지 못해요. 그냥 무사히 다녀올게요. 도윤은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조금 더 격려의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지훈의 성격상 부담을 줄 것 같아 참았어요. 버스터미널로 가는 길, 현주가 운전하고 도윤과 지훈이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며 도윤은 자신의 군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했고 동기들과의 우정도 깊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도 컸어요. 지훈아,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료들이다.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지내거라. 네, 할아버지.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이 가방을 메고 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마치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무사히 다녀와라. 도윤이 소리쳤지만 지훈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버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버스가 떠나고 도윤과 현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다시 장식장 앞에 섰습니다. 빨간 마우라와 훈장들, 그리고 젊은 시절의 사진들. 전역 후 10년이 넘게 평범한 농부로 살아왔지만 가끔 이런 날이면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졌어요. 과연 지훈이 군대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너무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걱정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현주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도윤은 말했습니다. 지훈이 잘 지낼 거다. 군대가 사람을 만드는 곳이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지훈이 입대한 지 벌써 5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논밭 일을 하며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가을 거지도 끝나고 이제 겨울 준비를 할 시기였습니다. 아버지, 지훈이에게서 편지 왔어요. 현주가 우편함에서 꺼낸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도윤은 안경을 쓰고 편지를 펼쳤어요. 지훈의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내용은 짧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훈련도 열심히 받고 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면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성의 없이 쓰네. 뭔가 이상하지 않니? 도윤이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말했습니다. 평소 지훈이라면 더 자세히 썼을 텐데 이번 편지는 너무 간단했어요. 그래도 잘 지낸다니까 다행이에요. 원래 지훈이가 말이 없잖아요. 현주는 안심하는 듯 했지만 도윤은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마을 이장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장도 군 출신이라 종종 옛날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도윤이 형, 요즘 젊은 애들 군대 생활이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그래도 기본은 똑같을 거야. 남자는 군대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도윤은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지훈이 걱정이 되었어요.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라 혹시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월 중순,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윤은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었고 현주는 직장에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현주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급히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냐? 현주가 손으로 입을 막고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국군대 전병원 응급실입니다. 김지훈 이병의 보호자이신가요? 도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저는 할아버지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지훈 이병이 자해로 인해 응급실에 입원 중입니다. 현재 의식은 있지만 상태가 위독합니다.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해라니 지훈이가 왜 자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지훈이가? 네, 자세한 내용은 오셔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현주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 지훈이가, 우리 지훈이가. 현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은 딸을 부축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자신도 충격으로 온몸이 떨렸어요. 진정해라. 일단 병원부터 가자. 도윤은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차키를 집었습니다. 현주도 황급히 가방을 챙겨 나왔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주는 계속 흐느끼고 있었고 도윤은 핸들을 꽉 잡고 집중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지훈이가 왜 자해를? 편지에서는 잘 지낸다고 했는데. 국군대 전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은 복잡했지만
도윤과 현주는 재빨리 접수처로 향했어요. 김지훈 이병 면회 왔습니다. 잠깐만요. 담당 군의관을 모시겠습니다. 잠시 후 젊은 군의관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군요. 저는 담당 의사 이중희입니다. 우리 지훈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현주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손목 절개상이 깊어서 봉합수술을 했고요. 정신적 충격도 상당합니다. 도윤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어젯밤 불침번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면도칼로. 의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현주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면회할 수 있습니까? 네, 하지만 환자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세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평소보다 많이 야윈 얼굴, 붕대로 감긴 손목, 그리고 무기력한 눈빛. 지훈아. 현주가 달려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할아버지도. 목소리가 무척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손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지훈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힘들어서요. 적응이 안 돼서. 뭐가 그렇게 힘들었느냐? 할아버지, 저는 정말 약한 인간인가 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견디는데 저만. 지훈의 말에 도윤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단순히 적응 문제가 아닐 것 같았습니다. 병실을 나와 도윤은 담당 의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혹시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부대 측에 문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어서요.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지훈의 부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지훈 이병의 할아버지입니다. 손자가 입원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 네. 현재 조사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사 중이라니 대체 무슨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무기력한 눈빛, 두려움에 가득 찬 표정.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나서야겠다고. 손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어요. 옷장에서 오래된 군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장식장에서 빨간 마우라를 집어들었어요. 지훈아, 할아버지가 진실을 밝혀내마. 도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새벽부터 일어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어요. 군 시절 쌓아둔 인맥을 총동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과거 부하였던 박태성 준장에게 걸었어요. 지금은 공군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후배였습니다. 태성아, 나 김도윤이다.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긴. 내 손자 일로 연락했다. 김지훈 이병, 혹시 들어본 적 있냐? 박태성의 목소리가 조금 주저하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 사건 말씀이시군요. 장군님, 이건 육군 소관이라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건이라니? 대체 무슨 사건이냐? 장군님, 죄송하지만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직접 뵙죠. 도윤은 즉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박태성과 만난 곳은 용산의 한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장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박태성이 일어나 격려했습니다. 도윤은 손을 내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형식적인 인사는 그만하고 내 손자 이야기부터 해라. 박태성이 주변을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사실 그 부대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 내부 일이라 저희가 직접 개입하기는. 무슨 문제 말이냐? 구타, 가혹행위 그런 것들 말입니다. 특히 선임병들이 신병들을 상당히 괴롭힌다는 얘기가. 도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지훈이가 맞았다는 말이냐?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군님, 이런 일은 군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라고? 내 손자가 죽을 뻔했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박태성이 당황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장군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도윤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감정적으로 나서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해당 부대 정보라도 좀 주겠냐? 박태성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주었습니다. 이 정도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님 조심하세요. 함부로 나서시면 오히려 손자분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윤은 메모지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지훈의 부대 근처로 향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는 여러 상점들이 있었어요. 특히 부대 바로 앞 분식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분식집 아주머니가 반겼습니다. 도윤은 라면 한 그릇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아주머니, 여기 오는 군인들 많죠? 네, 면회 오는 가족들하고 외박 나온 애들이 자주 와요. 혹시 김지훈이라는 애 아세요? 최근에 입원했다던데. 아주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 애요. 참 안 됐어요. 워낙 조용하고 착한 애였는데. 어떤 애였습니까? 항상 혼자 와서 조용히 라면 먹고 갔어요.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런데 최근에는 멍 같은 게 얼굴에 있더라고요. 도윤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멍이요? 네, 눈 주위하고 입술도 부어 있고 물어봐도 넘어졌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때 분식집 문이 열리며 군복을 입은 젊은 병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어요. 아저씨, 라면 2 주세요. 병사들이 주문했습니다. 도윤은 기회를 잡았어요. 젊은이들, 혹시 김지훈이라는 친구 아니? 2 병사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요? 아, 네. 알죠. 근데 누구세요? 나는 지훈이 할아버지다. 손자가 입원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구나. 병사들의 표정이 조심스러워졌어요. 아, 할아버님이시군요. 지훈이 많이 아프죠? 응,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왔다. 한 병사가 다른 병사를 흘끔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이요? 조용했죠? 근데 어딜 가도 그 선임이 따라다녔어요. 선임? 박상민 상병이요. 지훈이를 계속 괴롭혔거든요. 다른 병사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하지만 할아버님이시잖아. 지훈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상민이라는 선임이 지훈이를 어떻게 괴롭혔니? 맨날 기합 주고 욕하고 때리고 정말 심했어요. 지훈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거의 매일이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매일 맞았다고? 네, 그것도 이유도 없이. 그냥 재미로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왜 신고하지 않았냐? 병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할아버님, 저희가 신고하면 저희도 다칠까 봐서요. 박상민이 부대에서 아버지가 장성이거든요. 장성? 네,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간부들도 눈 감아주고.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약한 병사를 괴롭혔다는 것이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 좀 해주겠니? 병사들이 주변을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화장실 청소할 때 발가벗겨서 시키고 밤에 불침번 설 때마다 기합 주고 정말 심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었어요. 놀린다고. 도윤의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했어요. 그 박상민이라는 애는 지금 어디 있니? 부대 안에 있을 겁니다. 근데 할아버님, 함부로 찾아가시면 안 돼요.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병사들이 라면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할아버님, 지훈이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저희도 미안해요. 도와주지 못해서. 고맙다. 용기 내서 말해줘서. 병사들이 나간 후 도윤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분식집을 나와 도윤은 부대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 손자를 괴롭힌 놈이 있다고 생각하니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박태성의 경고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함부로 나서면 지훈에게 더 해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도윤은 집에 돌아와 빨간 마우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하늘에서 조국을 지켰던 그 시절의 용기가 필요했어요. 지훈아, 할아버지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마. 그놈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도윤의 눈빛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할 때였어요. 도윤은 며칠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은 다시 부대 근처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민간인 복장에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갔어요. 부대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며 지형을 파악했습니다. 아저씨, 또 오셨네요. 분식집 아주머니가 반겼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도 라면 드실 거죠? 네, 그리고 혹시 어제 온 그 병사들 자주 와요? 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와요. 보통 저녁 때 외박 나올 때 오거든요. 도윤은 시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어요. 저녁 무렵 예상대로 어제 만났던 병사 중 한 명이 혼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님. 병사가 인사했습니다. 도윤이 손짓해서 같이 앉게 했어요. 혼자 왔구나. 어제 말 못다한 게 있으면 더 들려주겠니? 병사가 주변을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박상민 때문에 부대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요. 지훈이만 괴롭힌 게 아니거든요. 다른 애들도 괴롭혔다고? 네, 특히 약해 보이는 애들. 근데 지훈이가 제일 심했어요. 말을 안 하니까 더 괴롭혔던 것 같아요. 도윤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증거 같은 게 있을까? 글쎄요. 아, 그런데 지훈이가 일기 같은 걸 썼어요. 침상 밑에 숨겨놨던 것 같은데. 일기? 네, 밤에 몰래 쓰는 걸 봤거든요. 근데 박상민이 그것도 찾아서 찢어버렸어요. 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자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어요. 그 박상민이라는 애는 언제쯤 외박 나오니? 보통 주말에 나와요.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나올 것 같은데요. 고맙다. 조심해서 들어가거라. 병사가 떠나고 도윤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직접 만나서 따져보고 싶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부대 안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군 시절 후배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해당 부대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세 번째 전화에서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장군님, 그 부대에 제 아들이 군견병으로 있습니다. 전화 상대는 과거 도윤이 공군에서 키운 부하 이정수였어요. 정말? 그럼 혹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해서 상황을 알아보라고 하죠. 고맙다. 하지만 아들한테 피해가지 않게 조심해서 부탁한다. 이틀 후 이정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장군님, 제 아들이 말하는데 정말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박상민이라는 애가 완전히 부대의 골칫거리래요. 어떻게 심각하다는 거냐? 신병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심지어 돈도 빼앗는다고 합니다. 부대장도 알고 있지만 그의 아버지가 장성이라 손을 못 댄다고 해요. 도윤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다른 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들이 말하는데 밤에 부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뭐라고? 동쪽 울타리 쪽에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군견 순찰 시간을 피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면 직접 들어가야 할 것 같았어요. 언제 가능하겠냐? 내일 밤 이 시쯤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도와줄 수 있다고 해요. 고맙다. 하지만 아들이 위험하지 않겠냐? 아들도 그 상황이 싫다고 합니다. 장군님이라면 믿고 도와드리겠다고 해요. 다음 날 밤 도윤은 검은 옷을 입고 부대 근처로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손자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약속 장소인 동쪽 울타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한 병사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김도윤 장군님이시죠? 그렇다. 저는 이병준 상병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위험하지 않겠냐? 괜찮습니다. 지금 모든 간부들이 회식 중이고 불침번도 제가 서고 있거든요. 병준이 도윤을 울타리의 작은 구멍으로 안내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부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훈이가 생활했던 생활관이 어디냐? 저쪽입니다. 따라오세요. 생활관에 들어가니 병사들이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병준이 지훈의 침상을 가리켰어요. 여기가 지훈이 자리였습니다. 도윤은 지훈이 생활했던 공간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어요.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을까? 병준이 주변을 살펴보더니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박상민이 숨겨둔 거예요. 못된 짓 한 걸 자랑하려고 사진도 찍어뒀거든요. 상자를 열어보니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준이 휴대폰을 켜서 보여줬어요.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지훈이 벌거벗은 채로 화장실 청소를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이 구타당하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도윤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이걸 증거로 쓸 수 있겠냐? 네, 복사해서 가져가세요. 병준이 도윤의 휴대폰으로 사진들을 전송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또 다른 폴더에는 다른 신병들이 괴롭힘 당하는 영상들이 있었어요. 박상민이 체계적으로 괴롭혔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빨리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순찰이 곧 올 시간입니다. 도윤은 병준과 함께 조용히 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고맙다. 아버지께도 안부 전해다오. 네, 지훈이를 꼭 도와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들을 확인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다. 도윤은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때였어요. 도윤은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하며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상대방이 장성의 아들이라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군인권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입니다. 제 손자가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도윤이 지훈의 상황을 설명하자 상담원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증거 자료가 있으시나요? 네, 사진과 영상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방문해 주세요. 직접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윤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동안 담당자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겠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장성의 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네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도윤은 안심이 되었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날 오후 도윤이 집으로 돌아가려던 차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도윤 씨죠? 네, 누구십니까? 국방부 수사기관입니다. 잠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벌써 연락이 온 걸 보면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용산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시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군복을 입은 중령 계급의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윤 씨시죠? 저는 김중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중령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오늘 신고하신 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네,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김 씨, 이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도윤이 이상함을 느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박상민 상병의 아버지가 국방부 차관급 인사입니다. 이 문제를 공론화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작용이라니요? 김 씨 따님이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그리고 손자분도 아직 군복무 중이고요. 협박조로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금 저를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는 거죠. 이런 일은 조용히 해결하는 게 모두에게 좋습니다. 조용히 해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박상민 상병을 다른 부대로 전속시키고 손자분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윤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보상이라고요? 내 손자가 죽을 뻔했는데 돈으로 해결하자는 겁니까? 김 씨, 흥분하지 마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건 김 씨 가족입니다. 김중령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치료비와 위로금입니다. 받으시고 조용히 넘어가세요. 도윤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정에서 싸우시겠어요? 증거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조사해야겠는데요. 도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부대 침입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 씨가 며칠 전 밤에 부대에 침입한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도윤은 함정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증거를 잡으려다 오히려 약점을 잡힌 상황이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신고를 취하시고 조용히 지내세요. 그럼 부대 침입건도 묻어두겠습니다. 도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지훈을 위해서는 물러서는 게 맞는 것 같았지만 양심상 용납할 수 없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내일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령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윤은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은 현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서울에 일 보러 왔다. 지훈이 상태는 어떠냐?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 잘 됐다. 아버지, 무슨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 이상하게 바쁘시던데. 도윤은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니다. 곧 집에 간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무기력한 눈빛, 붕대로 감긴 손목. 새벽이 되어서야 도윤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안 된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도윤은 장식장에서 빨간 마우라를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하늘에서 조국을 지켰던 그 정신이 필요했어요. 지훈아, 할아버지가 끝까지 싸워보마. 비겁하게 물러설 수는 없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큰 힘이 필요했어요. 도윤은 휴대폰을 들고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습니다. 군 시절 동기들과 후배들의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을 시작해야겠군. 도윤의 눈빛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김중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네, 결정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김중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제가 할 일입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도윤은 오랜만에 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비록 전역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몸에 딱 맞았어요.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빨간 마우라를 목에 둘렀어요. 젊은 시절 하늘을 누비던 그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진짜 작전을 시작하자. 도윤은 첫 번째 전화를 과거 동기였던 강철수 예비역 장군에게 걸었습니다. 철수야, 나 도윤이다. 도윤이, 오랜만이다. 웬일이냐?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다. 만날 수 있겠냐? 그럼 어디서 만날까? 국방 컨벤션 센터 근처로 와라. 2시간 후 도윤과 강철수가 만났습니다. 강철수는 도윤의 군복 차림을 보고 놀랐어요. 도윤아, 웬 군복이야? 무슨 일이냐? 도윤이 지훈의 사건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철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화가 나네. 철수야, 나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도와줄 수 있겠냐? 당연하지. 우리가 젊었을 때 지킨 군대가 이런 식이면 안 되지. 강철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아는 언론사 기자한테 연락해 볼게.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회에도 아는 사람이 있어. 고맙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만치 않을 거야. 걱정 마라. 우리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날 오후 도윤은 2번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부하였던 송민호 예비역 준장이었어요. 장군님, 강철수 장군님께서 연락하셨어요.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서요? 그래, 민호야. 혹시 시간 되냐? 네, 지금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송민호도 합류하면서 도윤의 팀이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에 앉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언론부터 움직여야겠어요. 송민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국방 전문 기자가 있어. 그 사람한테 자료를 넘겨주자. 강철수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은 어디서 할 거냐? 도윤이 물었습니다. 국방부 앞에서 하면 어떨까요? 임팩트가 클 것 같은데. 송민호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도윤은 국방 전문 기자 박소영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윤 장군님. 강철수 장군님께서 소개해 주셨어요. 기자님, 이 사건을 다뤄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소영이 도윤이 준비한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보는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당연히 보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고위 간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보도해야죠. 군대 내 특권층의 횡포를 그냥 둘 수는 없어요. 박소영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 기사화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저녁 뉴스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도 함께 해주세요. 도윤은 마침내 희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도윤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았습니다. 강철수의 소개로 만날 수 있었어요. 김도윤 장군님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은 도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국정감사에서라도 이 문제를 다뤄주시면 안 될까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 주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약속에 도윤은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도윤 씨, 김중령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마지막 경고입니다. 내일까지 모든 걸 철회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겁니다. 무슨 큰일 말입니까? 따님 직장에서 감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손자분도 다른 부대로 전속되면서 더 큰 고생을 하게 될 거예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족들까지 위협하다니. 지금 제 가족을 위협하는 겁니까? 위협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현주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괜히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이대로 밀어붙이는 게 맞을까?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면 어떻게 하지? 새벽 3시 도윤은 지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지훈아, 이렇게 늦게 왜? 할아버지, 제가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면서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 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도윤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훈아,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 거야.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요. 안 된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잖냐. 하지만 할아버지와 엄마까지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지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발 그만두세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도윤은 큰 갈등에 빠졌습니다. 손자를 위해 시작한 일인데 정작 손자가 그만두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다. 이건 지훈이만의 문제가 아니야. 다른 애들도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어. 도윤은 빨간 마우라를 다시 목에 둘렀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 끝까지 가보자.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강철수와 송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형들, 상황이 복잡해졌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겠어. 당연하지.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지. 강철수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뉴스 나간 다음에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거야. 송민호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9시 도윤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철수와 송민호도 함께 있었어요. 마침내 그들이 준비한 뉴스가 방송될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앵커의 진지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화면에는 도윤의 인터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 손자가 군대에서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고했어요. 이어서 박소영 기자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육군 장성의 아들로 알려져 있으며 부대 내에서 신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가혹행위 사진들이 나왔어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 일부만 공개되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시청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잘했어, 도윤아. 강철수가 도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반응을 봐야지. 뉴스가 끝나자마자 도윤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여러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도윤 장군님, 내일 아침 라디오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하겠습니다. 장군님, 저희 신문에도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연달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도윤은 모든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일고 있었어요.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군대가 이런 곳이었나? 정말 충격이다. 김도윤 장군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들도 있었어요. 왜 이런 걸 공개적으로 하나? 조용히 해결하면 되는데. 군기가 빠졌네. 요즘 애들이 너무 약해.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가슴에는 군대 내 가혹행위 척결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빨간 마우라를 목에 두른 도윤의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응원했어요. 장군님, 끝까지 싸우세요. 한 중년 남성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쯤 지났을 때 경찰이 나타났어요. 어르신, 여기서 시위는 허가 받으셔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러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하루만 봐주세요.
죄송하지만 규정이 있어서요. 그때 강철수와 송민호가 나타났습니다. 경찰관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구시죠? 저희도 예비역 장군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려고 왔어요. 경찰들이 당황했어요. 예비역 장군들이 여러 명 모이니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경찰들이 물러났고 도윤의 시위는 계속될 수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군대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 학부모들, 그리고 군 관련 단체 사람들까지. 김도윤 장군님, 한 기자가 달려왔어요. 국방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해당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국방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국방부 브리핑룸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였어요. 도윤도 강철수, 송민호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어제 보도된 군 내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해당 부대 지휘관들의 책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휘 책임도 함께 묻겠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김도윤 장군님께서 부대 침입 혐의로 고발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변인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런 문제는 관련 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것까지 처벌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자들도 동조했어요. 맞습니다. 정의를 위해 노력한 분을 처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변인이 머뭇거렸어요.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도윤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장군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다행히 국방부가 움직이고 있어서 희망적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켜봐야겠어요. 혹시 보복이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집에 돌아와 현주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현주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지훈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할아버지, 저도 봤어요. 처음에는 걱정됐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지훈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더 힘이 있고 밝았습니다. 정말이냐? 네,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제가 숨어 있을 수만은 없죠. 도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그날 밤 늦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도윤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김중령의 목소리였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으셨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후회는 제가 할 일입니다. 그럼 내일 아침 신문을 보세요. 김 씨에 대한 충격적인 기사가 나올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과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나 신문을 확인했습니다. 한 신문 일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전 공군 장성, 과거 부하 성추행 의혹.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완전히 조작된 기사였어요. 30년 전 일을 왜곡해서 마치 도윤이 부하를 성추행한 것처럼 써놓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철수의 전화였습니다. 도윤아, 기사 봤냐? 봤어. 완전히 조작된 거야. 당연히 알고 있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일단 기자회견을 열어야겠어. 진실을 말해야지. 1시간 후 도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앞 광장에 많은 기자들이 모였어요.
저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는 제가 손자의 사건을 공론화한 것에 대한 보복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고했어요. 30년 전 일을 왜곡해서 저를 매장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장군님, 해당 기사 내용이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관련자들이 모두 증언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까? 제가 진실을 밝히려고 하니까 저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어요. 30년 전 도윤의 부하였던 이미영이었습니다. 지금은 예비역 대령이 된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기자 여러분, 저는 당시 김도윤 장군 휘하에서 근무했던 이미영입니다. 모든 기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오늘 나온 기사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김도윤 장군님은 제가 아는 가장 정직하고 훌륭한 지휘관이었어요. 30년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때 저를 성추행했다고 주장되는 사건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김도윤 장군님은 여성 부하들을 누구보다 존중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미영의 증언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왜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백한 보복입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분을 음해하려는 시도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도윤은 이미영에게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영아, 정말 고맙다. 위험할 수도 있는데 나서줘서. 장군님,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장군님께 받은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그날 오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질의했어요. 장관님, 김지훈 이병 사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가해자가 고위 간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리고 김도윤 예비역 장군에 대한 음해성 기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런 부분은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사할 게 뭐 있습니까? 명백한 보복 아닙니까? 위원장의 날카로운 질의에 장관이 당황했어요. 그날 저녁 도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장군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입니까? 방금 국방부에서 발표했어요. 박상민 상병과 관련 지휘관들을 모두 구속 수사하기로 했대요. 도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해당 부대장도 즉시 해임됐어요. 부대 전체에 대한 특별감찰도 들어간대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찰에서 장군님에 대한 무고 혐의로 음해 기사를 쓴 기자를 수사하기로 했어요. 도윤은 감격스러웠어요. 드디어 정의가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은 지훈을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지훈은 많이 좋아진 상태였어요. 할아버지, 지훈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예전의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훈아, 많이 좋아졌구나. 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공군에 가고 싶어요. 공군에? 네, 할아버지처럼 진짜 하늘을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군인이 되고 싶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군대에서 성장할 수 있을 거야. 2달 후 국방부는 군 내 가혹행위 척결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그 법안 마련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어요. 박상민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관련 지휘관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해당 부대는 완전히 새롭게 개편되었어요. 어느 가을날 도윤은 지훈과 함께 공군 비행장을 찾았습니다. 지훈이 공군사관학교에 합격해서 견학을 온 것이었어요. 활주로에서 전투기들이 이륙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도윤이 말했습니다.
지훈아, 진짜 하늘을 나는 건 단순히 비행기를 조종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할아버지? 누구도 나고 시키지 않는 하늘을 만드는 일이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당당하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하늘 말이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저도 그런 하늘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어요. 도윤은 가슴에서 빨간 마우라를 꺼내 지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받은 명예의 상징이다. 이제 지훈이가 가져라. 할아버지, 제가 받아도 될까요? 그럼 지훈이가 받을 자격이 충분해. 앞으로 이 마우라의 의미를 이어가거라. 지훈이 조심스럽게 마우라를 받아들었어요. 붉은 마우라가 바람에 휘날리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나도 지훈이를 사랑한다. 앞으로 멋진 조종사가 되거라. 활주로 위로 전투기 한 대가 힘차게 이륙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도윤과 지훈은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노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증명해낸 것이었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가는 전투기처럼 그들의 용기도 영원히 하늘을 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 좋아요,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의견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